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승입니다. 병리학 총론 1장 서론과세포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병리학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비르효가 얘기했는 뭐 세포 병리학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진단검사의학과와 패톨로지, 그 해부병리에 대한 차이 얘기했었고요. 검체 같은 것들 얘기했었죠. 아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뭐 익시전, 인시전 검체들, 그리고 프로즌, 그로스 검체, 그리고 사이톨로지라고 하는 세포진 검사, 그다음에 이제 어톱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포 얘기 쭉 했습니다. 세포질, 세포막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지금 이제 핵 이야기와 세포 주기 조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세포 주기 조절하는 CDK, 뭐 CDKI 이런 것들이 조금 병리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찬찬히 한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 시간 끝날 때는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핵은 사실은 세포 안에 있는 제어센터죠. 제어센터고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설계도가 있죠. 그 설계도를 이제 핵 소체 안에 이제 염색체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어, 설계도면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죠. 자, 핵막 같은 경우와 핵막과 핵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핵막은 사실은 핵 구멍을 통해서 뉴클리어 포를 통해서 메신저 RNA, 리보소마 RNA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질 교환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정보도 교환하고. 핵소체는 이제 리보솜을 생성하는 기구가 되다 보니까 신경세포에서는 핵소체가 많이 있지만 정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백질 생산은 안 하기 때문에 핵소체가 없는 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싸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염색질은 유콜레오솜이라고 해서 DNA와 이제 히스톤 복합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묶여 있는 놈이죠. 그래서 이거를 염색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진성 염색질, 이질 염색질 이런 식으로 뭐 나눠지기도 하고 중요한 유전자를 가진다. 어쨌든 요 안에 정보가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작은 놈이 계속 있고 사이즈만 점점 커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세포 효율이 떨어지죠. 중학교 3학년 생물 시간에 한번 보면 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천 직육면체를 잘라갖고 크기별로 해놔갖고 어디를 담궈갖고 빼놨는데 작은 놈은 전체적으로 다 염색이 되지만 큰 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만 이제 물질 교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덩치만 커지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정 크기가 됐을 때 나누어져 갖고 두 개로 개체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가면요. 세포 분열에 있어서 두 개로 나눠지는 시기는 우리가 이제 유사 분열이라고 하죠. 마이토틱 페이지라고 해서 점점 커졌는 놈이 중간에 이제 방추사가 나오고 중간에 배열해 갖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공장이 작은 공장으로 다시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병리학에서는 이렇게 공장이 나눠지려고 하면 그냥 있는 놈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커지고 안에 내용물들이 두 배가 되고 특히 DNA가 두 배가 돼야 이놈들이 준비해서 나눠지는 거죠. 이거를 사이기라고 합니다. 사이기. 사이기인데 이 사이기는 G1, S, G2 됐습니까? G1, S, G2기라는 게 사이기를 이루고 있죠. 자, G1부터 얘기하면 G1에서는 일단 몸집을 키웁니다. 덩치를 키우는 거죠. 내용물이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사이기가 있습니다. 사이기는 G1, S, G2가 있는데 G1에서는 덩치를 키운다. 물질량을 늘린다. S기에 가면 중요한 게 DNA가 두 배가 돼요. 핵심이죠. 이 지금 설계도면 두 개로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DNA가 두 배가 되는 게 S기입니다. S기. S기가 지나고 나면 다 준비됐잖아요. 덩치도 커졌고 DNA도 다 두 배로 뻥튀기 해놨으니까 이제 나눠야죠. 나누려면 효소와 단백질들이 필요합니다. 그 작용을 하는 효소와 단백질. 그걸 준비하는 시기가 G2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토틱 페이지라고 하는 M에서는 나눠지는 거죠. 실제로. 이게 뭐처럼 돌아간다? 사이클처럼 돌아간다. 이게 세포 주기입니다. 셀 사이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출발은 어디서 할까요? 이제 딸세포 됐을 때, 자, 출발 G0라고 하는데 M기와 G1기 사이 잠깐 그 휴직이라고 하는데 그 G0가 하면 여기 쉬고 있다가 자, 공장이 좀 이제 커져갖고 제2공장을 옆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덩치를 키워야죠, 일단. 아, 그러면 몸집을 좀 키워보세요. 이러면 점점 커지죠. 그게 G1. 그 다음에 실제 굉장히 중요한, 세포 분열이 중요한 DNA를 두 배로 튀기는 과정이 S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안 됐죠? 공장 두 개로 나누려면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효소와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게 G2기. 그 다음에 이제 N기로 바로 넘어가서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조절을 하는 놈들이, 관여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이게 마이토틱 페이지라고 해서 전, 중, 후, 말 세포 분열 막 중간에 늘어서 갖고 두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휴직입니다. G0라고 하는데 요 G0에서 G1기. 자, 이제 세포 분열 덩치를 키웁시다. 성장이라고 돼 있죠. 몸집을 키웁니다. 내용물도 키웁니다. S기로 넘어가면 뭐 한다고요? DNA를 두 배로 더블 떼기 한다. 그 다음에 G2기가 되죠. 성장 2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G1, S, G2 이렇게 하세요. 그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2기에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성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거는 효소와 단백질이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시작하는 거죠. 전, 중, 후, 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바로 얘기하고 가면 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 분열을 해갖고 이게 정상적인 세포 분열의 생산 제품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하려면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중간쯤 만들어졌을 때 한번 샘플 받아갖고 우리가 음식 공장에서 음식 만들 때도 주인이 와갖고 순대 공장에서 이제 잡채 삶았을 때 한번 맛보는 거죠. 괜찮아. 갑시다. 이러면 이제 창자에다 순대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또 한번 맛보는 거죠. 그 두 가지 세포도 똑같이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장 G1에서 S기 넘어갈 때 G1S 체크 포인트라고 하죠. 여기에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G2 실제 분열하기 전에 또 한 번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치밀하다 그죠? DNA 만들기 전에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실제 두 배 유사 분열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놈들을 누가 조절하느냐? 자, 이제 앞에 다 얘기했는 거 이제 확인반 있습니다. 보시면 G1기는 커집니다. 커져요. 대사, 단백질 합성, 성장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자, 중심체의 수가 두 배로 복제되어 유사 분열을 당연히 준비하지 유사 분열은 그죠? 자, S기는 뭐다? DNA가 두 배로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DNA가 두 배로 된다. 준비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G2기에서는 뭐가 되느냐? 매우 짧은 시기인데 G1기의 중심체 복제, 그 다음에 S기의 준비, DNA 준비, 효소와 단백질을 합성한다. 뭐에 필요한? 분열에 필요한 효소와 단백질을 합성하는 시기다. 명확하죠? G1기 커졌다. 덩치 커지고 S기는 DNA를 두 배로 한다. G2기는 분열에 필요한 효소와 단백질을 만든다. 그 다음에 유사 분열을 매번 했죠. 전중, 후, 말, 전기에서 방추사 나온다. 동원체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중기에서 적도판 간다. 후기에서 양극으로 나눠진다. 종말기에서 두 개가 생겼다. 그림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세포 주기를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3인방이 있습니다. 3인방이. 그 3인방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로스 팩터. 자라는 팩터다. 성장인자라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사이클린 그러고 사이클린 의존 키나제,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라고 CDK라고 있어요. 사이클린 단독 놓을 수도 있고 CDK하고 붙어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영어로 사이클린, CDK 이런 거 나오면 돌리는 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소화기 파트에 호르몬 중에 뭐 CCK라고 있어요. 콜레시스토킨닌 이거는 콜레시스토 난, 킨닌 짠다 이 얘기거든요. CDK 똑같습니다. 사이클린 돌리는 거죠. 디펜던트 의지하는 거. 카이네이즈는 뭔가 행동, 액팅하는 걸 카이네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리는 그냥 단백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린, CDK 이렇게 나오면 뭔가 돌아가도록 하는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마지막 하나 CDK는 사이클 돌리는 놈인데 I가 하나 붙었죠. I는 이니비터입니다. 방해자. 꼭 뭐 간단하죠. 시작할 때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가 있어야 되고 이 사이클 돌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돌리는 놈 사이클과 CDK라고 하는 실제 돌리는 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DKI라고 해서 이놈 컨트롤하는 거 방해하는 놈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사이클을. 자, 성장 인자 같은 경우에는 G0에서 G1기에 출발할 때 그걸 쓴다. 뒤에 보시면 전부 GF가 붙어 있어요.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EGF. 그다음에 전환 성장 인자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 TGF. 간세포 성장 인자 헤파틱 사이토 그로스 팩터.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 플레이트리트 드라이브 그로스 팩터 PDGF. 혈관 내피 성장 바스큘라 엔도테리얼 그로스 팩터 VGF. 이렇게 이름이 다 있죠. 왜? 공장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간세포도 있고 혈관세포도 있고 뭐 뼈세포도 있고 그 다 이름의 성장인자와 관련된 놈은 뒤쪽에 전부 GF가 붙어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병리학 쫙 해보고 양리학 쭉 할 때면 GF 붙어 있으면 그놈 세포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돌릴 때 시작하는 그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모 쳐놨죠? 성장 인자, 무슨 전환 인자 이런 것들이 뭐 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간세포도 있고 뭐 혈액세포도 있고 혈관의 내피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까 사이클이라고 했죠? 사이클린, 그 다음 CDK,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사이클린과 CDK는 붙어서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클린 D, CDK4, 사이클린 D, CDK6, 사이클린 E, CDK2. 단백질 이름만 붙였어요.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놈은 사이클 D, 어떤 놈은 사이클린 E 이렇게 해놓고 붙어 있으니까 또 CDK4, 6 넘버링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RB 단백질을 인산화해서 G1에서 S로 넘어갈 때 그거 조절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어떤 체크 포인트가 두 개가 있었죠. 품질 볼 때 정말 DNA를 2배로 만들어도 되나요? 하는 그 부위에 작용하는 것들. 뭘로 작용하느냐? RB 단백질 인산화시켜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런 복합체들이 관여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클린 A, CDK2, 사이클린 A, CDK1 이런 복합체들은 S기의 활성을 조절합니다. 체크포인트 개념은 아닌데 S기라고 하면 뭐였죠? 단백질, DNA가 2배 되는 그 시기를 조절합니다. 또 사이클린 B와 CDK1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죠. G2에서 N기로 진짜 분열합니까? 해도 되나요? 하는 그 체크포인트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색깔은 여기만 칠해놨는데 사이클린 CDK, 사이클린 CDK, 사이클린 CDK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복합체들이 체크포인트와 S기와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제자가 있댔죠. 돌리지 마세요 하는 거. 이 두 곳의 품질관리 점검은 CDK 억제자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러면 CDK 억제자는 두 군데 조절하겠죠. 하나는 체크포인트 1, 두 번째는 체크포인트 2. 여기에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이름이 좀 달라졌네. 복잡하게 실이 그죠? P16, P15, P18, P19. 사실은 유전자 이름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불리는 CDKI는 구체적으로 사이클린 D, CDK4, 사이클린 D, CDK6 복합조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니까 P16, P15, P18, P19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CDKI입니다. 이거는 억제하는 놈이에요. 이름이 이렇고 인마들은 요 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P21, P27, P57이라고 하는 CDKI는 아주 많은 복합체를 광범위하게 억제한다는 거죠. 자, 그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아까 전에 이 사이클 조절하는 건 세 개가 있댔죠. 첫 번째는 그로스 팩터, 두 번째는 뭐다? 사이클린 CDK, 세 번째는 CDKI 이니비터.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로스 팩터는 M에서 G1 넘어갈 때입니다. 여기 넘어갈 때, 시작할 때, 여기 그로스 팩터. 첫 번째는 끝났죠. 자, 두 번째 사이클린과 CDK 붙어 있는 것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특히 체크포인트 2에는 사이클린 B하고 CDK1이 붙어 있는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돌리는 걸 관여를 한댔죠. 왜 체크포인트 1에 관여하는 놈, 그 다음에 S기에 관여하는 놈,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2에 관여하는 사이클린과 CDK 됐죠. 두 번째. 제일 마지막은 이거를 방해하는 놈입니다. 방해하는 놈 이름이 P16, P15, 18, 19가 CDKI라고 하는데 이는 요런 놈들을 방해하는 거고
CDKI 중에 특히 P21, 27, 29는 광범위하게 방해를 하겠죠. 또 이 밑에 보시면 P21, 27, 29는 요 체크포인트 1에 관여하는 사이클린 CDK를 억제를 한다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좋겠다. 그죠? 뭐라고 하느냐? 그로스펙터 하나, 사이클린과 CDK 복합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P라고 얘기하는 P21, 27, 29, 뭐 하여튼 이게 사실 유전자 관련해서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놈은 CDKI구나, 이니비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스 6번 보시면 임상하고 연관된 건데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임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 암과 관련된 P53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53 유전자. 우리 검사도 합니다. 진단검사 유전자 검사 하거든요. 그 P53 이게 이제 세포 주기 정지와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역할. 그래서 항암 유전자로 불립니다. 왜? 억제하는 놈이니까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놈이 암이라고 봤을 때 그 세포 분열을 멈추도록 하는 놈은 좋은 거죠. 그래서 항암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CDKI죠. CDKI의 일종인데 위에서 공부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CDKI의 일종인 P21에 의해서 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P21 아까 유명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P21 전부 컨트롤 한댔잖아요. 그죠? 이 P21에 의해서 이 P53을 조절하기 때문에 결국 P21이나 P53이나 같다라고 본다면 이 P53에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생겼다든가 맛이 같다든가 기능이 안 좋다면 세포 분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약 80%가 이 P53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다. 변이가 있다거나 상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합성과 조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 합성과 조절은 우리가 단백질 찍어낼 때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과정들 자주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합성 조절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히스톤 단백질, 두 번째는 넌 코딩되어 있는 DNA, 한 넌 코딩된 RNA 이런 것들로 단백질 합성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은 이 단백질 자체, 이 DNA를 싸고 있는 이 단백질이 메틸화가 된다든가 아세틸화가 된다거나 인산화가 되면서 단백질 합성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 메틸화, 아세틸화 되면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단백질을 조정한다. 비아모 DMA, 비아모 RNA도 이래 보시면 안에 구체적으로 쭉 적어놨는데, 요 보시면은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프로모터, 이넨서, 트랜스포존, 센트로미어, 텔레미어 이런 것들 다 관여를 합니다. 비아모 DNA, 비아모 RNA에서는 전사는 되지만 변형되지 않는 RNA들에 의해서 단백질이 조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암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똑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이 두 명의 유전자 서열을 이렇게 놔보면 거의 99.5%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비슷하죠. 심지어는 침팬지도 99% 비슷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0.5% 이하의 암호화에 의해서 단백질 구성 이런 것들에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자,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 1, 2분 동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에 리마인드 합시다. 질병, 디지즈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전에는 액체, 그러니까 혈액이라든가 원자 얘기를 했다가 비르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포 병리학설이 나왔다. 세포가 맛이 갔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루돌프 비르효, 세포 병리학. 그 다음에 이제 병인은 안쪽 내인이 있고 외인이 있죠. 외인은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내인 중에서 소인은 특성이죠. 나이에 따른, 성별에 따른, 지역과 인종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 주기는 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M 스테이지에서 G1 넘어가는 G0에서 G1 넘어갈 때 그로스 팩터가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린, 그 다음에 CDK라고 하는 복합체 이런 놈들은 이걸 계속 돌리는 거죠. 돌리는 조절. 그 다음에 CDKI라고 해서 이니비션 시기는, 그러니까 멈추도록 조절하는 CDKI라는 게 있다. 체크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댔죠. G1에서 S로 넘어갈 때 체크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G2에서 M기 넘어갈 때 체크 포인트 하나. 거기에서 이 CDKI 이니비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놈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CD 사이클린, CDK 복합체들은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 RB 단백질에서 인산화시키면서 돌려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CDKI는 이거를 다 블락킹 하는 거죠. 이놈들 기능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53 같은 경우에는 P21에 의해서 주로 작동하기 때문에 P53도 CDKI라고 하는 이니비터라고 보시면, 멈춰야죠. 암세포는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멈추는 유전자. 이놈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바로 암세포, 항암 유전자가 된다는 거죠. CDKI가 항암 유전자다. 왜? 이니비션 시기는 역할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 번역, 단백질 합성에서 단백질 조절은 비아모 DNA와 비아모 RNA가 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세포 적응과 손상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앞으로도 병리학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 교재 참고하셔갖고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